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 금요일이니까, 일하시면서도 이제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좀 가볍게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이름할 때, 장명을 할 때 이제 상식적으로 1세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돌림자로 이름을 지었던 게, 그게 나이 좀 조금 이제 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옛날을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시면, 그때는 그냥 훈장 선생님이나, 어떤 마을에서, 한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동생이 왔을 때, 제가 그 훈장 선생님에 갔을 때는, 뭘 사다 드렸냐면, 그때는 그 담배인데 이렇게 봉초라고 그랬나? 이렇게 이렇게 낱개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박스 조그맣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걸 사다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1세대 이 돌림자로서인가, 돌림자 혹은 항렬자라고 그러는데, 1세대 돌림자 장명법은 이 술이라는 거예요. 요런 술이, 이게 이제 우리가 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숫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얀리 성시 이 시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칠획이라는 거야. 칠획. 요 주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 자, 요렇게 숫자를 가지고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 한자를 가지고 뜻이 좋은 한자다 그러면 그걸 골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는 오행이라든가 이런 수 개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의미로 이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런 한자만 보고 두루주자, 제비연자 해서 이거는 이렇게 뭔가 날렵하게 날려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런 걸로 지어지면 몸도 가볍고 뭔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덕담과 덕담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 1세대 장명법은 남자에게는 돌림자를 필히 썼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해놓고 또 족보에 올려야 됐으니까. 근데 여자는 이름 하자라는 건, 이건 성씨고 이름이 두 자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건 이름 상자, 이름 위에 있는 글자라고 하고, 요거는 이름 하자라고 해서 아래하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이름에서 상자, 이름 상자, 이름 하자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름 제가 끝자라고 써놨는데, 여자 이름에서 요때는 이게 여자 이름인데 요 끝에 여자 이 자리에다가 옛날에는 이 아들 자자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때 당시는. 그 다음에 순할 순자, 계집이자, 맑을 숙자, 요 글자가 대부분이 여자들한테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순, 희, 숙자를 써서 이름 지어준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 원형이정이 장명법은 수리, 획수, 수리 또는 획수라고 그러는 데가 이 수리가 등장하는 것이 획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수리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단가. 즉, 이 수리는 7이면 7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한다는 거예요, 작용력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했던 게,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 글자는 사람들이 다 알죠. 이 사자가 딱 써 있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이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죠, 모든 면에서. 빌딩에서 4층이라는 표시도 안 하고, 요즘엔 아파트에서도 400m 이런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 의미가 뭐냐, 이런 경우. 요거는 일단 흉수예요, 흉수.
길수가 아니고 흉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는 어떻게 되냐면 만사불성이에요. 만사불성.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리가 이렇게 확실한 작용력이 있구나. 이걸 알면은 이 1세대보다는 2세대 장명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더 활성화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거는 자, 2세대, 1세대를 지나서 2세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장명의 어떤 법칙이라든가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수리를 썼을 때 그 작용력이 설명을 해주면 상대편이 어떻게 돼? 딱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이정이란 그런 거예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즉 계절을 어느 정도 이름에서 흘러가는 거를 이름 붙였을 때 계절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기가 빠르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이제 2세대 원형이정 장명법인데, 쉬워요. 원리는. 자, 이주연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주연. 그러면 간단하죠. 요건 성씨. 성씨가 7회. 그 다음 이름 상자가 8회. 자, 이름 하자가 16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요, 다 길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수. 자, 1부터 80일까지 이렇게 숫자가 이런 81자가 있는데, 이 중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홀수. 요 홀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길수가 많아요. 그리고 짝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흉수가 많아요. 흉수. 이 흉수가 많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이 짝수인데도 흉수가 아니고 길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불러드리면, 끝자리 숫자, 이렇게, 16이면 두 자리, 이게 지금 두 자리죠. 자, 이건 시작하는 거, 이건 끝자리죠. 요 끝자리, 요 자리에, 예를 들어서 12, 27, 32, 45에서 끝자가, 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끝수가 4인 경우, 요렇게 4인 경우, 이런 경우는요, 24획만, 요 24획만 길수작용이고, 나머지 여기다 뭐 26이라든가 28이라든가 30이 있을 땐 요거 흉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 2세대부터는 중요한 건 뭐냐? 이 수리가 좋은 작용으로 하느냐, 나쁜 작용으로 하는지, 그걸 빨리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선천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성씨하고 이름 두 자에 이제 붙는, 먼저 선자죠. 요게 이렇게 7, 8, 16, 요거를 우리가 선천수라고 그래요. 선천수. 먼저 선자죠. 그런데 나중 이제 뒤후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선천수 세 글자를 가지고 후천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조합을.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원형이정이라는 의미는, 자, 이름에 보면은 이름 상자, 이름 하자, 요렇게 합쳤을 때 24가 나오죠. 요런 경우를 우리가 원이라고 그래요. 원, 기본적인. 그 다음에, 자, 이름 성씨하고 이름 위에 있는 그 상자, 요렇게 더하면 15가 나오죠. 원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성씨하고 이름 하자, 7하고 16이니까 23이죠. 그래서 원형, 정이죠? 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요걸 다 더한 거예요. 7 더하기 8 더하기 16은, 요렇게 더하면 15. 그 다음 요건 16이죠. 요건 31. 그럼 여기에 있는 15, 24, 23, 31 이렇게 되는 글씨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글씨가 이제 원형이정이 다 됐죠? 원, 형, 정. 그럼 여기에 있는 15, 24, 23, 31인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 끝수가 4일 경우에는 흉수인데, 예외로 24인 경우만 길수라는 거예요. 길수.
그러면 여기 이제 모든 수가 이제 다 길수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후천수. 여기 있는 후천수가 15, 24, 23, 31. 후천수는 수리가 길작용하는 숫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2세대 쟁명법에서는. 이렇게 수리를 썼는데, 여기에서 흉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요거를 이제, 지금 이 1세대 장명법보다는 좀 많이 자세하게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계절을 나타내는 거야.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사람으로 봤을 땐 자, 초년운, 청장년운, 중년운, 노년운 이 과정을 걸쳐서 우리가 생로병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중노년 과정을 겪으며 발생하는 수리가 길작용했을 때, 요럴 땐, 아, 이름을 잘 지어줬구나.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요 수리가 처음에 설명했을 때, 자, 음과 양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좋은 수냐, 나쁜 수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사이가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홀수일 때 대체적으로 길수가 많은데 짝수가 되어 있을 때 흉수가 많지만 이런 경우처럼 짝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길수라는 거야.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이제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자 사주인데 여자 이름인데요. 이름인데 여기 보시면 자, 여자 이름에서 흉작용하는 숫자는 21, 23, 33, 39, 요 네 자가 있으면 이건 이제 극부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극이라는 건 상대를 극한다. 극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못 살게 군다? 잔소리한다? 남편을 극한다는 건 남편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있는 건 좋은 의미를 보면 뭐냐면 이게 다 길수인데 여자한테는 좋은 작용을 못 한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남편을 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좀 이렇게 아주 그 무서운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그냥 욕을 하잖아. 욕을 해. 어? 서방 잡아먹으려니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그런 여자는, 그런 며느리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를 서방 잡아먹으려니라고까지 욕할 정도로 에너지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 옛날 형, 4, 50년 전만 돼도 그때면 여성은 다소곳하고 뭔가 얌전하고 무슨 얘기했을 때 토달고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대들고 하는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었잖아.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다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글자가 21, 23, 33, 39가 있을 때는 기운이 뻗치니까 강한 기운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쓰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너 집에서 네 애매하고 네 애비가 이딴 식으로 뭐 이런 걸 교육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되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23이 여기 딱 떠 있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어느 때냐? 초, 중, 중년 요때쯤 되면은 에너지가 강해서 남편이 즉 제대로 힘을 못 쓰겠구나. 기를 못 피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며느리가 즉 배우자가 에너지가 강해서 자, 남편을 기죽게 만들면 가장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가장 역할을 해야지. 이런 숫자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역할하면서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과부수라는 거예요. 과부수. 21, 23, 33, 39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고달픈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이게 길수라고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장명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 이름을 짓는 경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걸 왜 다음에 이제 3세대 장명법을 할 건데 요 과정을 제가 한번 크게 나눠 놓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요, 요즘에 옥편사전을 갖다 놓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길수하고 흉수의 이 기운이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잘못 지면 이름을 어떻게 돼요? 정말 돈 몇 푼 아낀다고 그러다가 애 버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안 좋게 되니까. 왜냐면은 이름작용이 이게 평생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잘못 지면 어떻게 돼? 인생을 잘못하면 그 사람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장명소에 가더라도 이런 걸 이렇게 내가 큰 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원형이정에서 이런 경우는 안 들어가야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네요.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이 지금 여기에 오신 이 젊은 이 엄마는 장명 공부를 많이 했네. 이 정도가 돼야지 거기서 이 장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는 거 길수만 되니까 좋겠다고 여자 이름이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해. 단순히 얘기하면. 일단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 성씨, 이름상자, 이름하자 있고 선천적으로 주어진 수리가 이 씨는 7회, 주자는 8회, 연자는 16획이다. 그럼 요 선천수를 가지고 후천적으로 즉 이 주인공이 성인이 돼서 잘 살아갈 때는 이것이 이 기운을 받으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돼? 안 좋은 기운이 들어가 있는 숫자를 잘못 쓰면은 이름을 잘못 짓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풀어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이름에서 21, 23, 33, 39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극부술에서 남편을 못 살게 군다. 남편을 기죽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과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과부수.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돼요? 나 당신하고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혼한다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걸 좀.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십수인 경우 모두가 흉수야, 흉수. 10으로 10, 20, 30, 40, 50 이렇게 나가는 건 다 흉수. 39인 여기 39이죠. 39인 안락격은 여자에겐 고독의 의무로 보기 때문에 흉작용을 하는데 어떤 또 나쁜 작용, 이게 39가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여자가 삼부이별수라는 거, 삼부이별수. 여기서는 지압이 붙자니까, 새 남편하고 이혼한다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3번 한다는 팔자, 이게 39가 들어가면은, 이 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과부수, 21수, 33수, 요거 39수, 요거는 이 흉작용이에요, 흉작용. 39수, 흉작용. 자,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수리. 1세대에서 없던 수리작용을 지금 2세대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작용과 흉작용, 길작용과 흉작용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강한 기운도 여자한테 기운이 가면은 이건 잘못하면은 싸움만 하게 돼 있고 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고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강한 기운을 넣어주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세대 장명 원형이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혹시 이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상식적인 거 이렇게 내용을 알고 그다음에 그걸 가서 이름 짓는데 가서 하시더라도 장명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숫자가 여자한테 우리 딸내미한테 들어가면 이거 안 좋은 숫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좋은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세대 장명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제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세대 장명법을 이제 해서 이름의 기본적인 이렇게 어느 정도 상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가지고 이름 지르 다니시더라도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딱 봐서 그걸 이렇게 딱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한번 제가 요거를 시리즈로 3회에 걸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료 상담하기 위해서 본인이나 잘 아는 친구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궁금한 사주가 있으면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화요일하고 금요일 중에 어느 시간을 내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그 사주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고요.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면요. 구독을 꾹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